네, 김혜영입니다. 휴일 저녁인데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어제 음, 고량주를 맛있게 마시고 고량주 양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다른 술로 좀 이렇게 에, 병합을 해가지고 좀 해서 그런지 오늘 조금 늦잠을 자고 덕분에 조금 자기도 했습니다. 에, 아침부터 어쨌든 이제 연구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좀 확인하다가 그 인심도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길게 할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들 졸릴 것 같아서 에, 이건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조금 논의를 좀 깊이 할 수가 있겠는데 온라인 상으로는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뭐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언론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런 건데 그 인심 도심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인심 그러면 뭐 몸에서 비롯되는 거가 인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도심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도심 도의 마음 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 사람의 마음과 반대적인 거겠죠. 결국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리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제 철학적으로 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도덕적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도덕적 심성 수양론의 하나예요. 도덕적 심성 수양의 하나.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순임금이 이 선양을 하잖아요. 우임금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임금한테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심은 위태하다. 위태하다. 도심은 아주 미약하다. 미묘하다. 그러니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도심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리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심을 잘 살펴가지고 항상 진실로 그 중을 딱 잡으라 그랬어요. 그 중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이다 그러면 뭐 1, 2, 3, 4, 5 그러면 한 중간쯤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이 아니고 그 마땅함 때에 딱 적중하는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인욕에서 발동되기 때문에 위태하니까 그런 마음을 잡지 말고 항상 그 도심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순선한 그런 마음을 탁 항상 잡아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물려주었는데 이런 도덕적인 그 심성 수양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당나라 때까지는 보통 그랬는데 송나라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을 깊게 이제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주자라는 사람이 신유학을 어쨌든 집대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불가적인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어떤 새로운 유교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 체계를 불교의 그 심성수양론을 이제 일부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들이면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주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감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마음이다. 감각적.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게 위태로운 거죠. 자기의 이 몸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위태롭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던 그 순임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도심은 또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도덕적 본성에 따라서 온 마음이다. 도덕적 그 본성에 따라서 온 거니까 천리죠, 천리. 하늘적인 마음이 이제 그대로 내려받은 그런 마음을 이제 도심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규정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가르쳤다고 봤는데
이런 이제 학자 그런 주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쭉쭉 내려오다가 우리 조선 이제 성리학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뭐 권근 쌤이 이제 일부 얘기를 하면서 시작됐지만 어쨌든 퇴계 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인심 도심을 이제 사단 칠정 많은 말씀 들어보셨죠? 예, 많이 이 말씀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단은 그 도심이다. 또 칠정은 인심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퇴계는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표라기보다는 뭐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퇴계는 그 도심이다. 그게 이제 곧 공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리니까 이게 도심이다. 이렇게 이제 공심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퇴계는 이 칠정을 7가지 이 정을 그 희노애구 애오욕 희노애구 애오욕 이거 칠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건 인의예지고 인의예지라는 건 뭐 크게 논할 게 없는 거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단서를 이제 4개로 잡았는데 이 7가지 정은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에서 비롯된 인심. 이게 이제 퇴계가 주장한 논리인데 이제 그 율곡쌤은 사단은 천리고 도심이다, 공심이다 이런 것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 거의 뭐 동의합니다. 근데 칠정에서는 율곡쌤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데 견해를 달리하는데 인심으로 규정한 퇴계와는 견해를 달리한 게 이 칠정은 인심이 될 수도 있고 희노, 애구, 애오욕 중에서 인심으로 발동되는 것도 있지만 도심으로 발동되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율곡은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율곡은. 그러니까 그 이제 퇴계는 사단은 도심이기 때문에 늘 그걸 이제 보존하면 된다는 거고 칠정은 인욕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욕을 끊임없이 뭐하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인욕을 계속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천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존을 이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율곡쌤은 이 사단은 뭐 논의의 여지가 없죠. 똑같이 도심으로 봤지만 이 칠정에서 이제 견해를 좀 달리한다고 했죠. 그 칠정에서 신호, 애구, 애오욕 중에서 어떤 경우는 인심으로 발동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심으로 발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에서 비롯되었지만 천리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그게 곧 도심이 될 수 있고 역으로 도심으로 발동된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심인데도 도심으로 이게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욕적인 마음으로 거기 개입시켜 가지고 끌고 가면 그 인심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훨씬 더 융통성을 이제 좀 더 가지고 있었다. 율곡쌤이.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그러면 인심과 도심을 왜 따지냐? 인심은 사심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심은 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많이 따지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철학은 현실에서 전혀 통용이 안 되면 사실은 효용이 없죠. 철학이라는 게 현실에서 효용이 있을 때 철학이 이제 힘이 있는 거고 또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경기도 행정 일부지사를 역임했던 박수영 행정부지사가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도 하나 올리고 그 유튜브에도 이제 본인의 그 유튜브에도 간단하게 이제 적시해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거기 제목이 조국의 궤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겠어요? 공인이겠습니까? 사인이겠습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사인이죠. 근데 조국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공인인데 사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뭐 사인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궤변이라고 이제 우리 박수영 부지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비판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우리 박수영 부지사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군 얘기도 하고 이제 공직자 얘기를 일부 이제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문제 삼은 게 이제 가령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공심으로 가는 거죠. 이 공인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집에 갑자기 그 안위가 집에 안위가 불안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가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돼서도 안 되는 정말 그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직자가 돼가지고 큰 재난이 벌어졌어요. 재난이 벌어지면 재난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건 아주 공인으로서는 당연한 직분이고 의무예요. 이거 그 큰 재난이 벌어졌다고 자기 집에 어떤 또 안위가 불안해가지고 꼭 확인하겠다고 가고 또 사적인 자기 집에 가가지고 문제되는 거 고쳐주고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박수영 부지사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그런 걸 행위를 했었죠. 그 박수영 부지사 비판한 이유는 조국 장관이 이제 출근하고 나서 검찰이 그 집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아내가 그 전화를 해서 그 압수수색 팀장한테 전화를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범법행위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는 이제 그 조국 장관 그 배우자 그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엄청나게 이제 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인이 아닌 것이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죠. 그 일반적인 사인이 전화했다고 하면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냥 뭐 당연한 건데 그냥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도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자기 집 안위를 위해서 이거 나갔잖아요. 출근했잖아요. 이러면 공적인 사람인 거예요. 공적인 사람. 그럼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적으로 자기 집 안위를 위해서 아내의 건강 뭐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끝내라 뭐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거 비판받아도 아주 마땅한 그런 행위였죠. 그러니까 우리 철학이 현실에서 전혀 통용이 안 되면 아까 효용성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치밀하게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고 이건 법보다도 훨씬 더 상위적인 이 가치예요. 이렇게 가치고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형벌의 정치보다도 사실은 인륜의 그 가치를 인륜의 그 가치를 가지고 논할 때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이고 그리고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이미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났을 때 법을 벗어나 가지고 법만으로만 다스리다 보면 그 법을 피해가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륜의 가치로 시비를 논하는 거죠. 거기서 통용이 안 되면 이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준 높은 사회가 되고 문화적인 사회가 되는 거지. 그냥 법으로만 따지다 보면 그 법망만 피해가다 보면
그럼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회가 결국 또 민중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면 또 사회가 수준 낮은 사회가 되고 옛날 말하는 그런 오랑캐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수영 부지사가 지적한 것을 제가 보고 오늘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불어서 곁들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